네,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을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아마 앞에서 여러분들 발제를 들으셨을 때 다 보셨기 때문에 토론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우행 컴퍼니의 강문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소의 김종세 대표님 모셨습니다. 본 페어의 행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곽혁수 차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한 23분 되는데 발제자 포함해서 토론자가 4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시고 많은 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제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행사,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가 우리에게 주었던 장단점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행사가 정말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사에 대한 소회와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 바라보는 입장, 특히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비즈니스에 대한 혁혁한 연구 성과를 갖고 계시는 우리 한양대학교 김영재 교수님께서 이 행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됐으면 정말 업계와 학계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재입니다. 소회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이 캐릭터 페어, 쇼, 라이센스 페어 계속 바라보면서 또 직접 참여를 업체에 있을 때는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그동안 참 업계나 또 우리 진흥원이나 이 많은 노력해 오신 거에 대한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라이센싱 IP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논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캐릭터가 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라이센싱이 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IP 라이센싱이 대상이 되는 거냐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좀 명확히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은 들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리마의 분류를 보면 이런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쪽이 한 전 세계 한 50% 정도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 셀럽, 미술, 스포츠, 브랜드 등등에 대한 다양한 라이센싱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라이센싱 프로퍼티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가 앞으로 이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런 리마쇼 같은 스포츠라든가 브랜드라든가 패션이라든가를 전부 망라한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IP 라이센싱 쪽으로 좀 더 이것을 좁혀서 확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IP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의 논의에서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또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의 콘텐츠 산업, 문화산업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을 너무 벌리는데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주역으로 떠오를 수 이런 페어의 주역이 되는 것이 머천다이저나 라이센싱 산업이다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브랜드건 패션이건 콘텐츠건 IP건 큰 상관은 또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잡으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그 행사의 장단점 중에서 가장 큰 한계가 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캐릭터라는 것이죠.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안에서 아까 우리 곽경원 지사님 말씀하셨던 브랜드와 또 IP와 다양한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행사로의 확장성, 과연 그게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국내 이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들이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가보시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넷플릭스 샵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온라인 샵에서 바로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사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판권 자체가 넷플릭스에 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런 걸 만들어 파는 모양인데, 결국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OTT 내에서 캐릭터 비즈니스, 라이센싱 비즈니스가 바로 작동되는 온라인 마켓도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 통해서 세계 유통시킨 선행 컴퍼니의 강문주 대표님께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자로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의 IP와 굿즈 상품들이 어떻게 이런 라이센싱의 글로벌 사업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이 행사가 도움될 수 있겠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호행 컴퍼니의 강문주입니다. 예,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는 일방향일 수밖에 없죠. 현재까지는 일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을 어떤 쌍방향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라이센싱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영상이라는 어떤 포맷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들 또는 팬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준다면, 라이센싱을 통해서 머천다이징도 그렇고 각종 디지털 컨텐츠도 그렇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IP를 라이센싱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그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라이센싱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년 동안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라이센싱 페어를 통해서 한국 컨텐츠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20년이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앞서 많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라는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까도 이제 류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연대를 보니까 처음에 캐릭터 쇼에서 중간에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로 이렇게 라이센싱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것이 단순히 그 제목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싱이 더 중심이 되는, 그 안에 캐릭터도 있고 뭐 라이프스타일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르들이 라이센스라는 어떤 틀에서 다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뭐 작은 제언을 하자면, 사실 저희도 뭐 올해는 이제 참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주로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에 참가를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어쨌든 뭐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요.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리마쇼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리마쇼나 런던에서 하는 BLE가 이제 가장 큰 라이센싱 행사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 업체들의 말하자면 이제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회사들과 브랜드 회사들이 다 참가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기업 가치는 뭐 하늘과 땅 차이일 텐데, 이 페어의 부스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부담은 제가 봤을 때 그쪽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저희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스라든가 참가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드는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은 이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페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페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래서 보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사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페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말씀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지 교수님 말씀하시고 강문주 대표님 말씀하시고 제가 카메라에 들어오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 당겨 앉아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크게 나오는 것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얼굴이 작다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은 우소의 김종서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같은 곳에서 실은 새롭게 런칭하는 국산 캐릭터나 또 해외에서도 새롭게 런칭하는 국제적 브랜드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소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런칭하시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종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캐릭터, 신규 캐릭터를 런칭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할 때 사실 캐릭터 라이센스 페어가 이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섞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수의 김종세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캐릭터 페어가 이제 지금 너무 유아동에 자꾸 편중되어 있는 게, 물론 유아동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유아동 시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실제로 캐릭터체 굿즈를 제일 많이 구매하는 층이 20대 여성들이 가장 크게 이제 상품을 구매하게 된 층인데, 왜 그들을 위한 시장은 없을까? 왜 자꾸 유아동에 매몰되어 있을까라는 게 제일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예전에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뭐 뽀로로나 타요 같은 시리즈에 제작 참여하고 라이선싱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지만,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블루 오션이 레드 오션 쪽에 가까운 이런 쪽에 자꾸 가까울까? 왜 투자가 더 그쪽에 집중돼서는 뭐 그러지 않을까? 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SNS 플랫폼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우추즈 마이 펫을 TV용 시리즈가 아닌 15초용 완전히 극쇼폼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트위터 통해 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20대 중후반 25에서 29살 먹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꾸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그쪽에서도 조금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옛날에 뽀로 2002년도에 기획해서 남들 다 안 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빈 시장을 노려가지고 이제 사업에 성공했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유아동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작 참여해가지고 국내 산업이 국산 이제 애니메이션이 해외 하청이 위주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2006년도 9월인가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창작 위주로 전환됐다는 모멘텀을 하나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캐릭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성장 가능성, 남들이 그러니까 VC들이나 외부 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을 한번 개척해 줘가지고 그거를 성공시키는 사례를 만들고 또 다른 시장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캐릭터 페어 역시 우리나라 지금 중국의 팜마트 같은 그 완구 회사가 있잖아요. 재작년에 이제 IPO를 해가지고 한 8천억 정도의 IPO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지금 사업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키덜트 그 하비용 키덜트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처음에는 그쪽에 팜마트 쪽에 물건을 대다가 우리나라 그 키덜트 팝아트 쪽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자기가 만든 물건을 들고 해외로 계속 팔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2014년도 그때 이제 키덜트 페어가 있긴 있었지만 몇 년 하다가 또 망가졌죠. 그래서 그런 좀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넘는 곳에서 이제 유아동, 그러니까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합계 출산율이 0.84.
그래서 제일 적은 게 인원 그 출산율이 가장 낮고 유아동 시장 점점 줄고도 있죠. 지금 작년도 통계청자라니까 27만 이제 점점 갈수록 유아 그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이제 MZ 세대 이후에 노년제 시니어 액티브라는 그 실버 세대가 점점 나는데 그들만을 위한 또 콘텐츠와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나이도 이제 문화를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에 대한 캐릭터 페어 때 그들만을 위한 또 그런 리그를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되며, 그다음에 캐릭터 페어와 이제 IP 라이선싱, 그러니까 캐릭터 페어의 현재 입장은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이런 거에 국한해 가지고 좀 집중화시키고 브랜드 라이선싱, IP 라이선싱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관할 부처에서 그쪽 사업을 영역을 발달시키는 게 좀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20년 해왔으니까 앞으로 더 추가로 뭐 앞으로 진행될 또 캐릭터 표현 더 알차고 또 어떤 그 선호도가 더 넓은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페어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100이라면 본인이 막 지금 표현되는 게 7, 80밖에 안 돼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니어 시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시니어면서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시니어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사실 이 우리가 B2B 시장, B2, B2C 시장, B2C 시장,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페어의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안에서 지금 방금 김종수 대표님이 문제 제기했듯이 유아동 시장만의 수용자들을 B2C로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키덜트 존 내지는 시니어 존, 다양한 조닝 계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에 방문해서 B2C도 좀 즐길 수 있고 페어로 축제로 또 그런 모습들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바이어들이 B2B 활동에 좀 더 다양한 버전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스타워즈 만드는 회사가 디즈니에게 판매되고 나서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캐릭터 상품이나 굿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즈니의 노하우인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IP를 어떤 상품으로 다양하게 만드느냐, 그것도 페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이 페어의 시작부터 지금 진행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실무자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곽혁수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캐릭터진흥원의 입장과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어떤 입장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혁수 차장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곽혁수 차장입니다. 다른 분들 표정을 봤는데요. 그 다른 분들 표정보다 솔직히 제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고 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었었습니다. 뭐냐면 캐릭터 페어가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변화 시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다양한 어떤 산업적인 측면 아니면 소비자 측면 여러 가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까, 정말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 아니면은 공공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제가 이제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거가 좀 늦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거를 보시는 홈페이지에서 곽혁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 분명히 이력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하고 e스포츠를 한 11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콘텐츠를 한 5년에서 6년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캐릭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 공공에서 이 산업에 대한 지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딩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원이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진흥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영어로도 마찬가지지만 에이전시입니다. 즉 정부와 민간을 소통시켜서 그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꾸려 나가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쭉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답이 있구나, 현장에 답이 있다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 와서 그 다른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에는 이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가 지금 올해, 그냥 작년엔 취소했고 올해 이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해주신 업계들이 있어서 캐릭터 페어라는 거가 작년에 취소되고 2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 분명히 이제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말고도 제가 이제 참여한 기업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지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콘진원 그다음에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콘진원이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산업적 트렌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콘진원에서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정의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페어를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당장의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이끌고 갈지를 저희가 정말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뭐 콘진원 이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이 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계, 협단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어떤 방향이 정말 괜찮은 건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업계 관계자분들이 만족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꿀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오늘 행사에 와서 알아본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하나가 이 코엑스라는 곳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시간을 쓰게 되면 오버차지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비용에 문화부와 코카가 열심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말을 길게 하면 비용이 추가로 산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회자로서 더 오래 끌 수 있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느낍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돈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제자 세 분과 토론자 네 분에게 숙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는 단어 한 가지씩만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당황하시죠? 지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행사에 대한 컨셉을 공유하고 이 강의를 함께 듣고 계시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 그렇지 그 행사가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공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면 참 흥미로운 코너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한마디씩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부터 순서대로 앉은 순서대로 쭉 한 단어씩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이 순서대로 돌리면은 발제자분들이 오늘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반대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지막 마무리하신 컨텐츠진흥원의 곽익수 차장님부터 실무자시니까 이런 질문 가장 먼저 지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있어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는 이거다. 단어 한마디 하시고 그 이유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2021년 캐릭터 라이센스 페어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감사였습니다. 네. 아니, 진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업계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처음부터 짜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예, 자, 아주 좋은 정의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쏘의 김정수 대표님. 예, 저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객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나는 곳이고 고객과의 접점의 순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업계의 파티의 장소라고 스스로 축제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우행 컴퍼니의 강문주 대표님. 예, 뭐 저도 비슷한데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컨텐츠를 즐기는 어떤 이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합니다. 한양대학교 김영재 교수님. 네. 뭐 20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친구들 그리고 업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생존 신고였고요. 업데이트하는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멋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생존의 장이다. 맞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매년 얼굴을 보면 아 견디고 있구나, 버티고 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런 정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토론자님들 갑자기 말씀드렸지만 너무 멋진 대답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충분히 시간 들었으니까 발제자분들도 한 단어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류유희 교수님.
제가 앞에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숙제다. 네. 네. 축제다. 예. 숙제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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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다. 네, 제가 연구자로서 이렇게 페어에 참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게 만드는 숙제를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시죠? 연구자, 학계에서 바라볼 때 이 행사는 늘 숙제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동대학교의 김시문 교수님. 네, 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해서 조금 가벼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저에게는 반반이다. 지금 20년 중에 2009년까지는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는 캐릭터라인 대표로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2010년부터 그 후에 10년은 학계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전체가 저에게는 제 인생의 이제 반으로서 다가왔고요. 이게 앞으로 더 어떤 반이 더 커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브랜드 디벨롭먼트 코리아의 곽경훈 지사님께서 이 행사는 나에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뭐 축제장이다, 뭐 만남의 장이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축제장도 맞는데 저는 이제는 좀 미래의 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스베가스 리마쇼나 뭐 브랜드 라이센싱이나 여러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제 선진 컨퍼런스를 가면 거기서 진행하는 거는 각 기업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들이 거기 가는 거는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에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할 거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경쟁의 자리이자 축제의 자리인데, 우리나라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냥 축제의 장,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장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곽경훈 지사님은 사실 동일한 이 건물 다른 곳에서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니버설 캐릭터 분야의 사업 설명회까지 함께 하고 계시느라고 무척 바쁘셨습니다. 아마 직접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바로 미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자 3분, 토론자 4분이 말씀해 주신 개념들을 여러분 공감하시면서 감사에서부터 축제와 파티와 생존을 확인하고,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미래를 함께 내다볼 수 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특별 포럼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그간의 성과와 전략적 비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